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유빈이라고 합니다. 김미선 선생님께서 앞에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중등을 좀 더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중등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컨텐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입 개편이 되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등 영어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8 대입 개편이 되면서 영어 과목에는 이런 시사점들이 있어요. 사실 영어 과목은 큰 기조 변화가 없습니다. 뭐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조 변화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영어는 사실 큰 기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변화가 많으면 그 변화하는 내용들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좀 안일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영어에 발목을 잡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영어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 같고, 아이들도 절대평가니까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설렁설렁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기다 보니 대학들에서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도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스타일이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영어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좀 대충 하고는 그런 경향이 생기다 보니 오히려 또 이제 영어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어는 되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어에 발목을 잡히거나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재수생도 잠깐 했었는데 재수생 아이들 중에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아이들도 영어 때문에, 선생님 저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어요, 영어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못 맞췄어요, 이렇게 되게 어이가 없게끔 되는 상황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머님들 좀 아이들을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습관이 된 아이들, 공부가 습관이 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건 말 그대로 학입니다. 그냥 배운 거예요. 학인데 이거에 대한 습의 과정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이거를 자꾸 곱씹고 자기가 뭐가 이해가 안 됐고 뭐가 흡수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꾸 집에 가서도 공부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 그냥 나는 학원에 가서 오늘 2시간 수업을 들었고 3시간 수업을 들었으니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한 거야, 나는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숙제하는 것도 아까도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원 오기 전날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중등 수업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업하면서.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뭐인 것 같아? 계속 질문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열심히 고민을 하고 눈을 굴리고 자기가 고민한 결과를 좀 입 밖으로 내뱉어도 틀리더라도 이건 것 같아요, 저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차피 한 2, 3초 기다리면 선생님 대답해 줄 텐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선생님 설명할 거니까 난 대답 안 하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틀리고 뭐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세 번째는 스스로 관대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3 아이 중에 제가 되게 예뻐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가 한날은 말도 없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가 왔길래 너 왜 지각했어? 왜 늦었어? 하니까 막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선생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약을 먹고 자다가 뭐 몇 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오려고 했는데 뭐 알람을 못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이 좀 녹았어요. 마음이 좀 녹아서 야 아파? 아프면 쉬지. 아프면 집에서 쉬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올 건 와야죠. 할 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3아인데 할 건 해야죠 라고 말하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할 건 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끝낸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체육대회에서 좀 힘든데 학원 가지 말까? 오늘 체험학습 갔다 왔는데 좀 힘드니까 좀 학원 가지 말까? 좀 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쉴까? 머리 좀 아픈데 쉴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아이들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은 암기 또는 감에만 의존하는 아이들이에요. 아까 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자꾸 암기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감으로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이게 뭐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어 과목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감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 괜찮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 절대 감과 암기론 통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고 이게 왜 정답이면 왜 정답인지 오답이면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게 구멍이 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기 또는 감에만 계속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반복하는 것도요. 어머님들 그런 걸 꼭 아셔야 돼요. 저희가 평생을 걸었지만 걷기 전문가가 되진 않잖아요. 저희가 몇십 년을 걸었지만 걷기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걸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으니까 난 많이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반복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반복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만 봐도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좀 공부해서 고민의 결과에서 나온 질문일 때가 있는데 가끔은 되게 막 외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 여기 더가 왜 붙어요? 여긴 뭐 어가 아니라 왜 더여야 돼요? 이런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면서 고민의 결과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척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질문하면 되게 자기가 공부한 것 같고 막 뭔가 궁금한 게 많으면 공부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뭘 몰라도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등영어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달라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never 없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 시작해보겠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쌓여서 이게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좀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 이것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연장선으로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데 어휘와 문법은 중학교 때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간다고 고등문법이 따로 있지 않고요. 고등어휘는 살짝 있긴 한데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고등문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어머님들 3월달에 고1 들어가면 고1 첫 모의고사 3월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3월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입학 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고1 모의고사 어떻게 보는 거지? 영어 모의고사 어떻게 보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3월 처음에 그냥 모의고사 봐 이렇게 띡 던져준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아이들은 모의고사 뭐 보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지? 가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까지 완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고 결국엔 이제 어휘와 문법이 완성이 되었다면 모의고사도 문제없이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영어는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없으니 중학교 때 이걸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완성된 영어 실력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범위를 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거라서 실력의 차이보다는 이제 준비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의 문제는 결국에는 중학교 때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과 탐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고 국어도 너무 어려워지고 수학도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어를 애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정말 완성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텍스트의 노출인데요. 이건 사실 중학교 때까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추상적이고 어려운 주제들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와요. 문장도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을 중학교 때부터 많이 노출하고 이게 뭐 양이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주제도 읽어보고 저런 주제도 읽어보고 뭐 이런 길이도 읽어보고 저런 길이도 읽어보고 뭐 토플형도 읽어보고 탭스형도 읽어보고 수능형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좀 노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입니다. 특히나 이제 과천 관내에 있는 과천고라든지 과천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고 서술형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것도 암기해야 한다고 되는 서술형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문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정말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다양한 텍스트의 노출 얘기하면서 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이제 텍스트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머님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진정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맥락의 지식을. 이게 이제 직독직해한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직독직해가 되는데 결국에 이 말은 그치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지가 돼요. 일단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사정에 의해. 근데 애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막혀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막히는 거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사를 맘대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해 라는 쉬운 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이제 제가 한 문장을 가지고 왔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문장이 3줄, 4줄, 5줄이 돼요. 그러면 애들이 해석을 하다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막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이상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세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어떤 게 됐든 교재가 어떤 게 됐든 텍스트를 읽고 이걸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독해해서 자기 말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석과 독해는 절대 같지 않아요. 해석과 독해는 절대 같지 않아서 해석만 한다기보다는 독해를 해서 이걸 이해하고 자기 말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다루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제가 간단하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휘를 많이 외워야 해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아직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단어 외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막 하루에 2, 30개 외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김미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100개를 80개로 줄여주고 50개로 줄여주고 자꾸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점점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쉽든 어렵든 간에 어쨌든 암기 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년을 좀 당겨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1학년 때 중2 문법까지는 최소 완료가 돼야 되고 2학년 때는 중3 문법까지가 최소 완료가 된 상태에서 3학년 때는 그 모든 문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는 그 기본 어휘와 문법을 좀 학습을 하면서 이것과 동반한 기본적인 독해가 들어가고 2학년 때는 좀 더 복잡한 문장 구조나 구문 독해가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3학년 때 들어가면 고등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개념 학습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완성이 돼야 되고 그 개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뭐 단원과 상관없이 다 섞여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2학년 때까지 완성이 돼서 3학년 때는 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서 수업이고요. 모든 학원에서 마찬가지로 하듯이 이제 판서 수업을 통해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풀이 및 적용 연습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해당 단원에만 해당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을 1,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대비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중교재도 사용하지만 학원 자체 교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중교재는 아무래도 중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대명사면 대명사에 해당하는 문제만 있고 명사면 명사에 해당하는 문제만 있고 뭐 수동태면 수동태에 해당하는 문제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좀 대비가 될 수 있는 자체 교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풀이와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연습까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답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문제를 좀 덜 풀더라도 오답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오답풀이 부분을 좀 특히나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업 때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안 됐을 때, 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과제가 덜 되어 있을 때, 단어를 덜 외워왔을 때 모든 것들을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남는 거 너무 싫어해요. 수업 끝나고 클리닉 하고 가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것까지가 이제 세트로 돼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4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리스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중학교 때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리스닝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리스닝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사실 리스닝이 쉬운 건 맞아요. 그 모의고사 볼 때도 리스닝이 사실 독해에 비해 훨씬 쉬운 건 맞아요. 쉬운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틀려버리면 리스닝이 쉬운데 리스닝에서 틀려버리면 사실 독해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리스닝에서 틀려버리면 이게 구멍을 메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닝에 대한 것도 좀 대비가 필요하고 어쨌든 리스닝과 뭐 문법과 어휘와 독해와 모든 4대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다음 단어 암기와 과제 이런 것들은 클리닉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학원에 남아서 완료하고 가도록 하고 있고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내신 대비 진행하고 있고 학교 경향에 맞춘 기출 문제와 모든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내신 대비 정말 양도 많고 질도 높게 대비하고 있으니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머님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다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